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2.5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안정화된 2.5 프로랑 플래시 그리고 미리 보기로 나온 플래시 라이트까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이 모델들이 뭐가 달라졌는지 특히 그 생각하는 능력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이 정말 AI 쪽에서 업데이트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제미나이 2.5 모델들의 뭐랄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응답하기 전에 좀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성능이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 추론 시간이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일단 제일 강력하다는 제미나이 2.5 프로부터 좀 볼까요? 안정화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 수학, 과학 벤치마크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하던데요. 추론 능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겠죠. 이게 그 추론 시간 덕분일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글에서는 이걸 사고 예산, 그러니까 thinking budget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개발자가 모델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지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 성능이나 응답 시간, 비용 사이에서 조절하는 거죠. 아, 개발자가 그걸 조절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런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프로 모델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같은 여러 종류의 정보를 처음부터 같이 이해하도록 훈련된 네이티브 멀티모달 능력을 갖췄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이티브 멀티모달이요? 그냥 여러 개 처리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냥 기능만 덧붙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영상 분석할 때 음성 따로 표정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말의 내용이랑 그 미묘한 목소리, 톤, 표정 변화를 동시에 파악해서 어쩌면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할 수도 있게 되는 뭐 그런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와, 그게 진짜 네이티브라는 의미군요.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게다가 100만 토큰 컨텍스트 창도 엄청나던데요. 이게 거의 책 한 권 분량을 한 번에 이해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 정도면 정말 방대한 문서를 요약하거나 아주 긴 대화의 맥락을 다 기억하면서 답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코드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작업들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커요. 코딩 능력도 좋아졌다고요? 특히 웹 개발 코드 생성 쪽에서요. 네, 웹데버레나 같은 벤치마크에서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개발자분들께는 꽤 매력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네이티브 오디오 기능도 미리 보기로 제공되는데 이게 목소리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잡고 24개 언어 간 전환도 자연스럽다고 해요. 배경소음 걸러내는 기능도 있고요. 오, 그것도 AI 스튜디오에서 써볼 수 있나요? 네, 거기서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도구 통합 기능도 강화돼서 실시간 정보 접근이나 코드 실행 같은 걸 연동해서 더 복잡한 앱 만들기도 좋아졌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프로 모델은 정말 강력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모델들. 제미나이 2.5 플래시랑 플래시 라이트는 어떤가요? 플래시는 안정화되면서 가격 정책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 사고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격 구분이 좀 복잡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입력 토큰 얼마, 출력 토큰 얼마 이렇게 단순화됐죠. 직관적이죠. 플래시라이트는 이름 그대로 가장 가볍고 빠른 모델인데요. 기본 설정은 속도를 위해서 사고 기능이 꺼져 있어요. 근데 필요하면 API 부를 때 매개 변수로 켤 수 있게 해놔서 유연성을 줬습니다. 그럼 그 사고 기능을 켜고 끄는 게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플래시라이트에서요? 네, 벤치마크 보면 차이가 꽤 뚜렷합니다. 특히 수학 문제 풀이, 예를 들어 AMI 벤치마크 같은 거 보면 사고를 켰을 때 점수가 49.8%에서 63.1%로 확 뛰어요. 코드 생산 같은 좀 깊은 추론이 필요한 작업에서 성능 향상이 눈에 띄죠. 오, 꽤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뭐 텍스트 요약하거나 분류하는 간단한 작업은 사고 기능을 꺼도 충분히 빠르고 잘합니다. 결국에는 작업 종류에 따라서 이 생각의 깊이랑 처리 속도, 이 사이에서 뭘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거죠.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필요에 따라서 모델의 생각 깊이까지 조절할 수 있다니 이게 점점 더 세분화되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 모델들을 저희가 직접 써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일반 사용자분들은 제미나이 챗 앱이나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AI 스튜디오에서는 온도 설정이나 방금 말한 사고 모드, 사고 예산 이런 걸 직접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개발자분들은 버텍스 AI API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CLI나 파이썬 예제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커서 같은 코딩 도구에서도 지원하는데 버전은 확인해 봐야 할 거예요.
커서에서도 쓸 수 있군요. 근데 소스 제공자 경험담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있었다고요. 네, 그 컬서에서 2.5%를 써서 코딩 버그를 잡으려고 했는데 모델이 몇 시간 동안 좀 헤매다가 결국엔 포기합니다. 이 유저 아이디 버그 추적했는데 진전이 없네요.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해요. 좀 의외죠. AI가 포기 선언을 한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다른 모델 클로우드 3.5 소넷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벤치마크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성능이 다를 수 있고 또 모델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직접 비교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벤치마크가 전부는 아니다. 직접 써봐야 한다는 거군요.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전 미리 보기 버전, 그러니까 모덴 아이디 끝자리가 05-06인 버전은 내년 6월 19일에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버전을 쓰고 계시다면 6-05 버전으로 모델 문자열을 꼭 업데이트 하셔야 해요. 네, 그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제미나 2.5 업데이트,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구글이 프로 모델로는 향상된 추론 능력과 멀티모달 기능을 보여주고 플래시랑 플래시라이트로는 속도, 비용 효율성, 그리고 사고 제어라는 새로운 옵션까지 제공하면서 AI 경쟁에서 확실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네요. 네, 핵심은 AI 모델의 기능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사용자, 특히 개발자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때 혹은 빠른 요약이 필요할 때 아니면 복잡한 앱을 만들 때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에 맞춰서 최적의 모델을 고르고 심지어 그 모델이 생각하는 과정까지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성이나 효율성을 넘어서 예를 들면 창의성을 이끌어낸다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고려사항까지 생각하면서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가장 현명하게 이끌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